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4일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벽 2시입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48명이 연명으로 아주 과격하게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전했다 하는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너무 심한 표현으로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은 이들에 대해서 깡패 같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당내 초선 의원 48명이 아니라 2명이 더 늘어가지고 50명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은 다음에 공천 받을 때 좀 불리하다고 생각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한 여성을 공격하는데 50명이면 딱 소대 규모입니다. 소대 규모의 국회의원이 뭉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초선들이 성명을 내려면은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당이 하나 되자고 건강한 이야기를 해야지 특정인을 공격하고 린치를 가하면은 깡패들도 아니고 그게 뭐냐. 아무리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다고 하지만 그런다고 잘 보이지도 않는다. 일회용일 뿐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아무리 총선이 내년에 있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초선 의원들이 우리 당의 자산이자 중진인 나경원 전 의원에게 줄지어 연서 성명서를 낸다는 건 정당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 철없는 짓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나경원 전 의원도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호 고문은 농사 지으라고 일꾼을 데려왔는데 맨날 시장판에 가서 놀고 있으면 농사가 안 될 것 아니냐. 만약 당대표 출마 의지가 있었다면 임명하려고 할 때 당에 몸을 바쳐서 기여하겠다라고 딱 자르든지 아니면 2022년 작년 12월 초쯤 해보니 능력이 안 된다. 그만두고 당에서 놀겠다라고 그만뒀어야 했다라고 했습니다. 출마를 고심한다고 재는 것이 보는 사람으로서는 불쾌할 수도 있다면서 정치인으로서나 공직자로서나 나경원 전 의원 같은 처신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쪽을 다 비판을 했는데 초선 의원들 비판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 초선 의원들의 이 연명이 일종의 패거리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은 성명서 내용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대통령과 참모를 갈라치면서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그 갈등을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건 20년 가까이 당에 몸담은 선배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믿기 어렵다. 그것도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위해 해외에서 사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이런 왜곡된 주장으로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다. 무엇보다 말로는 대통령을 위한다면서 대통령을 무능한 리더라고 모욕하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위선이며 대한민국에서 추방돼야 할 정치적 사기혐의다. 완전히 나경원 전 의원을 적대적으로 보는 감정적 표현입니다.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광화문 광장에서 또 국회에서 맹활약을 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보면 권력의 피크에 있었던 문재인 정권을 용감하게 견제한 그 공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장제원적 시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호 고문이 깡패 같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장제원적 시각을 가진 50명의 초선 의원이 이렇게 과격하게 나경원 전 의원을 공격을 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그런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2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의 해임은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한 것, 그 표현, 나의 불찰이다 라고 하면서 당대표 출마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당대표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것 같은데 안 했을 때가 더 큰 문제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당대표 출마를 안 해버리면 어떤 민심의 동향이 생기느냐 하면은 역시 윤석열, 장제원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저렇게 한 여성을 압박을 하니까 그리고 한 주 전까지만 해도 당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는 1등으로 달리던 나경원 전 의원을 저렇게 아웃시켜버렸구나. 이것은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려는 비겁한 압박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불출마를 하면은 그 비난의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과 장제원, 김기현 이쪽으로 몰릴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반작용으로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결선 투표로 가면은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이미 가상대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욕보이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이게 나경원 전 의원의 논개 작전입니다. 논개가 임진왜란 때 촉성루에서 외장을 껴안고 그냥 강으로 뛰어내려 버렸지 않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논개가 된 심정으로 윤석열 또는 윤석열 세력을 껴안고 뛰어내리려면은 불출마 선언을 하면 됩니다. 불출마. 자, 불출마 선언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당내 경선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전당대회는 어떻게 하든지 미스 더 트롯처럼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예능이라든지 정치에서 재미가 빠져버리면은 흥행도 안 되고 흥행이 안 되면은 국민들이 관심을 모으는데 실패해서 선거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모으려면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올 사람 다 나와야 됩니다. 전당대회에. 당대표 선거에. 유승민도 나와야 되고 이준석도 나올 수만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징계되어 있으니까 못 나오겠죠. 나경원 나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 재밌는 게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미스터 트롯판이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이 판은 미스터 트롯판이 아니라 KBS의 가요 무대판입니다. 여러분 가요 무대와 미스터 트롯 어디가 더 재밌습니까? 그 시청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판이 재밌는 것은 계급장 떼고 정정당당하게 무한 경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계급장 떼고 무한 경쟁을 해야 거기서 뽑힌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건데 이미 다른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당대표를 뽑을 때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그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투표로만 하겠다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당원 투표로만 하겠다.
역선택이 우려된다 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역선택을 방지하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일반 국민들은 신경 쓰지 마라. 우리끼리 하겠다. 그러니까 동네 장치식으로 하겠으니까 일반 국민들은 전당대회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하는 걸 아닙니까? 이게 정치인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장제원이 나와가지고 호위무사처럼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 우두머리로 몰아놓고 말았습니다. 반윤 우두머리. 지금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반대하고 가는 사람이 세력화되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한때 한국 보수 세력의 희망이었던 나경원 전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니까 반윤 우두머리로 몬다 이겁니다. 있지도 않는 반윤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거의 또 우두머리 자리에 나경원 전 의원을 앉혔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마를 못하게 하면은 고분고분한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김기현 의원이 되어도 문제고 안 되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은 본인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출마를 해야 합니다. 출마해서 지금 당대표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모릅니다. 앞으로 치열한 토론을 벌리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아직 승부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일단 출마를 하면은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되니까 전당대회가 단연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재미없는 전당대회를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겁니다. 뭐 살신성인 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한테도 결국 도움이 됩니다. 그게. 그런데 꽁 하고 있다가 불출마 선언 딱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나경원 전 의원도 내려앉고 윤석열 대통령은 큰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김기현 의원, 장제원 같은 사람도 아마 국민들의 눈밖에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 평균적인 한국 사람들은 반공정신이 강한데 반공정신보다도 반골정신이 강합니다. 반골정신이 강하다는 것은 힘센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절대 바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는 방식으로 농계 작전을 펼 때 그냥 친윤 세력을 껴안고 촉성로에서 그 남강으로 뛰어내렸을 때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제발 출마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전당대회 이렇게 하면은 총선에서 집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덕분에 윤석열 국민의힘이 편했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거 방어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윤석열 국민의힘 공격할 힘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구속 기소를 하든지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하는 순간부터 그때 국민들의 관심이 확 바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의 호위무사 역할을 했습니다. 방탄조끼 역할을 했습니다. 윤석열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완충해주는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면은 그때는 바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화살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구태의연한 거 싫어합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정당을 찍게 돼 있습니다. 2021년 국민의힘이 한국 정당사상 처음으로 30대 당대표를 뽑았다는 게 그게 바로 달라지는 모습처럼 보인 것 아닙니까? 그게 대선 승리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 하는 게 안 달라지는 노력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달라졌던 부분도 다 취소해버리고 과거에 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은 민주당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좀 온건한 당 지도부가 나와가지고 총선에 임할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국민의힘이 과연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위기는 언제 시작되느냐. 이재명 사법 처리가 일단락될 때 시작될 것이고, 그보다 먼저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다면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